공조수사본부가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윤 대통령 측의 목소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체포영장이 권한 없는 기관의 부당한 체포영장에서 법리적으로 보면 당연히 각하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체포영장 청구의 어떤 요건으로 비춰봤어도 범죄 혐의의 어떤 상당성이나 소환 불응 이런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요건도 전혀 갖추지 못한 영장이어서 또 당연히 기각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어제도 그 3차 소환조사에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 대통령인데 오늘 자정에 공조본이 체포 수색영장을 청구했어요.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수색영장. 근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아까 윤 대통령 측의 윤갑근 변호사가 뭐라 그랬냐면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의 청구는 법원의 의견서를 낼 거다. 공조본이 이거 체포영장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는 겁니까? 윤기찬 부위원장님? 공수처가 없다는 거죠. 공조본이라는 건 사실은 수사를 위한 편의기구인 것이고 예. 실제 영장을 청구하고 수사 주체는 공수처인데 공수처에는 내란죄를 수사할 법률적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어떻게 하냐면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다가 내란죄를 인지한 경우에 직접 관련 있는 범죄의 경우이기 때문에 관련 조항에 따라서 수사권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제 대통령의 경우가 문제예요. 다른 분들은 그런 공수처의 논리가 통하는데 대통령의 경우에는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는 불소추 특권이 있단 말이죠. 소추되지 아니한 그 범죄 유형 중에 하나예요. 예. 소추 대상이 되는 건 내란죄예요. 그렇다면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다 내란죄를 인지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윤곽근 변호사는. 따라서 공수처는 애당초에 다른 사람들처럼 직권남용의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검찰의 논리처럼 또는 공수처의 논리처럼 수사 권한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다가 내란죄를 인지하는 경우는 불가능하다. 이런 식의 논리인 것 같고요. 그 논리가 합당하다고 보세요? 윤 대통령 측의 논리가? 이런 법리적으로는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물론 이럴 수 있죠. 직권남용죄가 불소추의 대상은 되지만 수사는 가능하다. 그런 경우라면 가능해도 어쨌든 윤곽근 변호사의 논리는 법률적으로 근거가 완전히 없는 건 아니에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의견서에 보면은 관할이 실제 그 공수처에서 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할 때는 중앙지방법원 내지 중앙지검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서부지방법원으로 한 것도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논리가 하나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영장을 받는다 하더라도 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과연 이것이 법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군사시설보호법상의 관저라는 것은 군사보호시설로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군사보호시설로 영장을 집행할 때 해당 기관장이 만약에 허락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윤곽근 변호사가 말하는 것처럼 이 조사를 위한 다른 방법이나 다른 조율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논리를 대고 있는 겁니다. 성춘 부장님, 어제 또 밤인가요? 윤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번 여객기 참사 관련해서요. 예. 그러니까 뭐 100번 양보해서 대통령 측이 직무 정지돼 있는 상태니까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을 때 메시지, 애도의 메시지는 보낼 수도 올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대통령이 보이고 있는 수사의 이런 비협조적인 태도를 봤을 때 국민들이 과연 이런 메시지를 온당하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저는 그 마지막에 있는 메시지가 가장 문제라고 보는데 이 어려운 상황을 빨리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저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거 얼핏 해석하면은 나 복귀하겠다는 메시지로 전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어떻게든 이걸 탄핵소추 해결해서 나는 국민들 곁으로 돌아가겠다라는 메시지로 들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사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서류는 제대로 받지도 않으시면서 마치 돌아갈 것 같은 이런 암시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저는 매우 부적절한 메시지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날 한동훈 체제가 무너진 지 이제 2주 만에 권영세 비대위원장 체제가 출범했습니다.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불안과 걱정을 끼친 점 깊이 사과한다. 이 서면 입장을 최진봉 교수 어떻게 보셨어요? 잘한 사과죠. 저는 당연히 해야 되는 사과라고 늦었다고 생각해요. 탄핵이 이루어지자마자 저는 그런 사과를 분명히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원내대표는 그런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어쨌든 저런 모습을 보인 거는 국민적 차원에서 대단히 잘한 일이다. 이제 앞으로 지금 문제는 지금 원내대표는 전혀 그런 생각을 안 갖고 있는 것 같아서 두 사람 사이의 조율이 어떻게 될지가 궁금하고요. 앞으로 탄핵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 대단히 좀 걱정도 되고 우려도 됩니다.
원영세 위원장이 정말 이제는 국민의 입장이 뭔지 그리고 국민의힘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깊이 고민하고 예. 국민의 여론을 잘 받들어서 탄핵 과정에서 국민의힘도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민들은 빨리 국정이 안정되길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탄핵 절차가 빨리 정리되길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 정리될 수 있는 시간들을 짧게 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오늘의 사과가 행동으로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특집 뉴스탑 10 여러 속보도 있었고 해서요. 댓글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을 일단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0분 먼저 특집 뉴스웨이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